안녕하십니까. 컨설팅이나 외부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대한 강조는 그런 강의를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강의에 대한 어떤 강좌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력서에 대한 강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청도 없고요. 실제 저희 니마마라 연구소에서도 이력서에 대한 컨설팅 문의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 이력서에 대한 컨설팅 요청은 많이 쇄도한 편입니다. 물론 신입 지원이나 공공기관의 지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편이라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이력서 양식이 있어 지원자가 자유롭게 적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 안에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잘 적을까 양식에 맞춰서, 즉 항목들이 대부분 다 지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컨설팅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반 기업, 대기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경력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및 경력 기술서 작성에 대한 강의나 컨설팅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자유양식임에도 이력서, 경력 기술서를 별도로 적는 경우도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썩 권장해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외국계 및 대기업의 경력 모집 시에 이력서에 경력 기술서가 포함된, 그러니까 합쳐진 것을 원합니다. 별도로 양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력 지원자를 위한 경력 기술서를 포함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경력 지원자를 위한 경력 기술서 포함 이력서 작성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 지원 서류 작성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 서류라 함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그 작성 순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경력 분석,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력 분석과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추후 직무 분석이나 자기소개서 강의는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력 분석 기술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직무수행 계획서도 포함되겠죠.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친절하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를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서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순서와 관계된 부분이겠죠. 우선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에 특히 주요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모집 공고에 뭐 필수 자격은 당연한 거고 우대 조건이 뭔지 그런 것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기타 자격 관련 스펙하고 어떤 것이 부합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미리 정리해 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 정하기. 여기서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뭐 담당 업무, 주요 업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순서대로가 아니라 보통은 두관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적는 게 통상적인데요. 꼭 그 순서대로 내 경력을 맞춰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같지 않겠죠. 대부분은 그 주요 업무 혹은 담당 업무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은 가장 내가 못하는 것인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주요 업무끼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끼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나의 상세 업무를 보고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매칭시키는 겁니다. 이런 나의 상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이 순서 이런 것도 언급했는데, 앞서 이런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 순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까지 한 작업들을 일단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시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꼭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지금 경력 분석 기술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무 분석에 관계된 이야기였고요. 이 전체적으로 직무 분석도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 사례 적기. 자, 경력 분석 기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지금 경력 기술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적기 위한 전 단계가 경력 분석 기술서입니다. 이 양식은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고안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컨설팅 기관도 이런 양식은 없을 겁니다. 컨설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프로그램의 활용법은 그리고 성공 사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것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무, 나의 주요 밑에 속한 상세무에 대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주요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나의 상세 업무가 있고, 이 상세 업무를 하면서 이런 성공사를 했다. 이 성공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말한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 강점은 이거다. 이렇게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이 사례라는 것은 영어로 에피소드라 그러죠. 에피소드란 것은 지구상에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에피소드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부여되고 당연히 진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뒤에 나온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강의를 천천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 중에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를 보면서 지원자 자신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의 이 파트는 주요 업무를 따온 겁니다.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첫 번째가 매장 관리고, 이것은 모집 공고 주요 업무 중에 따오긴 따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앞에 직무 분석이란 걸 했죠. 그래서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집 공고에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매장 관리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첫 번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거겠죠.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담당 업무 중에. 자,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를 지원자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여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매장 관리, 즉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는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되는 매장 관리에 해당되는 실제로 나의 상세 업무를 적는 양식입니다. 이 방갈로에다가 나의 상세 업무를 적는 거겠죠, 실제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세 업무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예시들을 드러났습니다. 키워드나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개조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상세하게 적어야 면접관이 나의 상세 업무를 보고 이 지원자가 우리가 시킬 이 주요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세 업무 적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성공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 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틀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예, 그 역시도 저희 연구소가 만든 용어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 컨설팅 의뢰하시면 입사지원 서류 작성을 위한 주제별, 예, 항목별 이라고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 즉 작성법도 설명드리고, 여기서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란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것들의 큰 맥락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 그게 사례를 적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여기다가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 그럼 그런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 실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력 지원자를 위한 경력 기술서 포함 이력서 작성법 강의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